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말하면 안 웃어지네. 이럴 생각을 해야 때는 되니까. 그렇지.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의 임상전임이 정재학. 저는 원광대병원에서 부인 종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윤 교수입니다. 와. 네, 어느덧 2024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저는 올해 계획으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재학 선생님 꼭 성공하길 바라며 저는 부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여성 환자들을 내년에는 더욱더 잘 보살피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런저런 계획도 가장 중요하지만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35세 이상 여성에서 절반가량이 나타나는 자궁근종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김병윤 교수님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이란 무엇인가요?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생기는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호르몬 의존성 질환입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궁 점막에 위치하면 점막하 근종, 근육층에 발생하면 근육층 근종, 근육층 밖으로 자라는 자궁 근종은 장막하 근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기에 따라서 5cm 미만이라면 소형, 5에서 10cm 사이에는 중형, 10cm 이상이면은 대형 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슷한 질환인데 자궁 근육 내에 자궁 내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서 자궁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자궁 성근증 또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여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예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경 연령이 빠른 여성은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이 일찍 분비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출산을 많이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을 비교했을 때 흑인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흑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보다 초경 연령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비만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식이 습관과 관련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근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증상을 갖고 병원을 찾게 되나요?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들은 근종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월경 가다에 의한 빈혈, 골반 통증, 빈뇨, 복통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은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이 빈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지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하여서 빈뇨 등의 증상과 배뇨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척추신경을 압박하여서 요통 및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자궁근종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임신에는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임과 유산의 원인이 되는데 자궁근종이 위치에 따라서 자궁 내막의 착상을 방해하거나 유산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 조기박리, 조산 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 후에도 과다 산후출혈을 발생하여 수혈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꼭 산부인과 방문하여서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임신 전에 혹시 자기가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많이 사이즈가 큰 경우라면 이제 골반 진찰을 통해서도 만져지는 덩이로 진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면 흔히 시행하는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자궁근종인지 난소종양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근종 치료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 피임약 같은 약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수술적 치료 방법은 이제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개복술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했는데 현재는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서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향후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고 향후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서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대하는 많은 환자들이 향후 임신을 원치 않더라도 여성 상징적인 의미로 자궁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근종만 절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궁 보존을 원하거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로는 자궁동맥 색전술과 하이프라 불리우는 고강도 집중 초음파 시술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하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궁 근육, 특히 자궁 근종에 열을 발생시켜서 조직이나 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장점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입원 기간이 하루 정도 또는 외래에서도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후 통증이 없고 치료율은 거의 80에서 90%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하이프 시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수술적 치료법은 100%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프 시술은 한 80에서 90%의 치료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적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죠. 하이프 시술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너무 커서 10cm 이상인 경우 또는 근종 개수가 3개에서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효과를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크게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도 하이프 시술이 혹시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이프 시술을 받고 향후 임신을 안전하게 완료한 환자가 89%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알아본 자궁근종은 정말 흔한 병이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이 있는 환자분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분들에게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뭐가 좋다 결론 내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환자의 나이, 크기, 위치,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사의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원광대병원처럼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고 하이프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궁근종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김병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광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자궁성근증과 같은 다양한 부인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학 교수, 김병윤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